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출신 윤석열 대전구검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동시에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 인사했습니다. 이번 인사 조치는 법무부와 검찰지휘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새 정부 검찰개혁 움직임의 신호탄이 된 돈봉투 만찬 파문에 대한 감찰이 본격화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만찬에서 오간 돈의 성격과 출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또한 폭넓게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도 검찰 내부의 폐단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윤석열 검사. 윤 검사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본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중앙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품격시대가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입니다. 일부에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일부에서요? 네. 예. 일부에서 누구 변호하느라고 힘들었죠? 아니, 정우택?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 맞는 얘기죠?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재화 변호사. 예. 서초동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재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왜 서초동 저승사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진 않을까요? 연락 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승사자에게 칼자를 쥐어줘야 되는데. 자,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예, 반갑습니다. 예. 막 떨리시죠? 가슴이요? 아니요. 그래. 몸이. 왜요? 저승사자 옆에 앉아있어요. 친구의 친구라서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요? 두 분이 학번이 같아요? 갑장입니다. 오. 63년생 갑장이. 그럼 저보다 17년 선배들이시네, 다. 아주 신속해요, 김 기자님. 그렇습니다. 일단 하기도 전에 예측 가능한 길을 쭉쭉 가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바람이 워낙 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불길을 당기는 사건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예, 방아쇠를 당겼다. 예, 방아쇠를 당겼죠. 검찰국장과 중앙지검장이 식사 자리를 하면서 소위 특별 활동비인가 특수활동비인가 하는 좀 부러웠죠. 예, 영수증이 없는 돈을 서로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하게. 근데 그게 공분을 사게 된 거죠. 근데 공분을 사게 된 이후에 그 처리 과정이 또 단호하고 또 빠르게 진행됐다는 부분 굉장히 평가할 만한데요. 다만 저는 그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어쨌든 자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밑에서 그 대통령을 지원하는 민정수석이 아닐까 싶은데, 민정수석이 지금과 같은 그 대결 구도가 과연 능사인가는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검찰이란 조직은 오래되고 거대한 조직임에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검찰을 우리가 견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견제받는 어떤 조직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칫 이것이 이제 대립이나 어떤 좀 시원하게 만드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좀 엉켜요, 근데 자꾸. 예, 그렇습니다. 좀 뭔가 시원하지 않게 좀 엉켜요, 계속. 그렇습니까? 예. 일부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예.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면 눈에 그 사소한 역시 얘기 보라는 눈이 돼요. 정의의
정의 문제에서 예. 힘이 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슴의 눈인데 네. 그렇죠. 검찰 개혁 얘기하면 호랑이 눈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이 원포인트 인사잖아요. 예. 저는 평가를 하면 100점짜리 인사다. 아하. 그 검찰 개혁은 뭐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지만은 결국 인적 청산도 중요하죠. 인사의 문제거든요. 인사의 문제인데 한마디로 평가하면 검찰 주류의 교체다. 교체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검찰도 벌써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셀레리맨화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의관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승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풍토였었는데, 제가 오늘 취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어허. 23기, 윤석열 검사가 23기인데, 23기요. 23기 선배 기수들도 여러 명한테 통화를 해봤고, 예. 그 후배들, 특히 평검사. 이영렬 검사는 몇 기인가요, 연수원? 그 18기죠. 18기요. 그러니까- 우병우 한 해 위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23기니까 예. 기수 자그마치 다섯 기수를 파괴를 한 예. 거죠. 예, 평검사들에게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환호를 하고. 아, 그 선배 검사들도요? 예, 선배 아니, 기수에서? 및 평검사들. 평검사. 예. 평검사들이 그렇게 환호를 한 이유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자기 검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 2012년 네. 이후 5년 동안 외곽을 떠돌면서 예. 풍찬 노숙하는 예. 그러다가 지난번 특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고 그러나 그 지위를 인정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지위까지 인정받은. 그러니까 그것이 시사하는 바 평검사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정의롭게 살면 반드시 그에 그래. 응당한 대가는 돌아온다. 그렇죠. 이제 대신 이제 선배 그리고 기수 문화에 예. 길들여 있던 사람들은 지금 퇴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싶으면 벗으면 되죠. 왜 그걸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검찰 주류는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검사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인사다. 예.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어쨌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인 수사 검사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검찰 조직으로 봐도 굉장히 그 순기능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했으면요. 윤석열 검사가 네. 동기들하고 같이 사법고시 패스했으면 16기, 17기쯤 돼요. 그러니까 나이로는 79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7, 8학번이었던 7, 7학번 황교안 이런 분들보다 한두 해밖에 아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좀 사법고시가 늦게 패스했는데 그래도 정의로운 검사의 길을 걸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수 문화를 파괴했다는 것 자체가 그 혁명적이에요. 예. 기수 문화라는 것은 때 되면 자기도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봉건적인 거거든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적합한 자리에 예.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기수문화 파괴는 찬성하지만 저를 쳐다보고 하니까 저하고 맞먹겠다는 뜻으로. 허성무 비서관님.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신속하게 갈 줄 알았나요? 뭐 이번에는 다 침작이 됐던 바 아닙니까? 아. 그리고 뭐 윤석열 검사가 지금 서울지검장이 된 거에 관해서 기수 파괴 이렇게 중앙지검장이 된 거죠? 예, 예. 오호.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뭐 기수 파괴가 아니고 정말 뭐 합당한 인사를 한 거다. 그거는 뭐 기수 파괴니 뭐니 뭐 이런 것은 검찰 조직 내의 검찰 문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야기고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될 사람이 됐고 예.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저 사람은 검찰총장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보통의 국민들의 정서였거든요. 예. 그만큼 윤석열 검사는 이미 검찰의 검사가 아니고 국민의 검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이제 봐야 된다. 예. 너무 검찰 조직 이기주의나 조직 문화 속에서 관점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말하는 게 뭐 기수를 5기를 파괴했니 검찰을 흔드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인적청산을 하면 되니 안 되니 또는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서투르게 조직을 뭐 지금 컨트롤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뭐 자기들 기득권이나 자기 문화에 취해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 군내 하나회를 수청해버렸잖아요. 예. 그거와 같은 그러니까 검찰 내의 정치 검찰들을 한꺼번에 처리해내는 아주 뭐 박수 받을 만한 국민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인사였다. 그렇게 예. 이야기하고 꽤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 보면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는 예. 기수 문화가 보수든 진보든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로스쿨생들에게는 기수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시대 정신은 바뀌었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로스쿨 출신들은 저 변호사가, 저 검사가 몇 기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거 전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연선이 롤스쿨 나오면 연선 안 가나요? 안 가죠. 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로스쿨 제도가 예. 이 문제도 있지만. 정근대적인 이런 그 사고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드러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법 쪽에 오히려 검찰이나 이런 법 쪽의 시대 정신은 기수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그렇죠. 다만 자기들만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위에 예. 그러니까 지도부만 아직까지 그런 봉건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허성무 예. 변호사님. 변호사가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거의 변호사 수준이에요. 예. 만두 변호사입니다. 왜 저런 분이 사법고시를 패스를 안 했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학창 시절에 법전을 들었던 게 아니고 예. 돌멩이와 화인법을 들었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 그 독창 한번 하시겠어요? 평생을 불렀던 노래라서 뭐 언제 불러도 부를 수는 있지만 예. 방송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윤석열 검사, 저도 이제 만주 변호사와 국내 변호사 그 중간쯤에 저는 조금 더 국내 변호사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인가요? 이제 지검장이 예, 됐죠. 지검장.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름이 오락가락해. 근데 그분 말고 이영렬 중앙지검장, 예. 그 다음에 안태근 검찰국장, 전 국장. 예, 전 국장이죠. 이분들이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피하려고 사표를 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금 좌천성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지금 언론에서 가려지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못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좀 필요하다. 뭐 일종의 자천성 인사긴 하지만 일종의 예. 대기 발령 같은 거라고 봐야 된다고 어디로 봅니다. 갔나요? 지금 한 분은 부산 고검 차장으로 갔고 한 분은 대구 고검 차장으로 갔는데 원래 고검이라는 게 뭐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직이죠. 한직 중에 한직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뭐 고검장이야 뭐 이렇게 포함이 나지만 차장으로 갔으니까 이게 이제 강등된 건 아니고 그냥 자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뭐 사표 저는 뭐 어제 낮 아침 오후 방송에서 이제 자기 사표 정도 내는 건 예의 아니냐 그런 방송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어허. 이제 이걸 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리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그 형사소송법인가요? 공무원법에 따라갖고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뭐 흠이 있을 때 사표를 내면 받아주고 그렇게 유야무야 하고 가던 게 관행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제대로 감찰을 해보자. 그리고 감찰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지를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뭐 검찰 전체에 기강을 잡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예. 물론 이제 뭐 기수가 파괴돼서 옷 벗을 사람 벗고 또 그래도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그걸 떠나서 또 다른 이 한 측면의 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분위기와 뉘앙스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검사장 중앙지검장이 되니까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천지가 개벽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지가 개벽하면 보통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뭐 어려운 상황에서 천지가 개벽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예. 평가겠죠. 그리고 네. 그 검찰국장도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균택 전 대검 형사부장이 예. 검찰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자세히 모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취재를 오늘 좀 많이 해왔죠. 네. 아니 그럼 기자 말지 기자죠? 방금 전에 뭐 말지 기자. 변호사도 필요하면 예. 취재를 해야죠. 이재하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이 그렇게 바닥을 박박히면서 정보를 빨아오는 빨대.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 호남 출신이에요. 그래요? 예, 검사장. 검찰에 호남 출신 인사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 검사장 중에 몇 명 안 되죠. 예. 66년생이고요. 광주 대동고 출신이고, 서울대를 나오셨나. 대동고요? 예. 그러면은 송영길 의원이 아마 대동고. 아니요, 나왔어요.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고등학생들 데모하러 나갈 때 그 장면이 바로 대동고예요, 모델이. 이분이, 그러세요? 예.
그런 게 중요해요. 5.18 광주항쟁과 대동구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탯줄로. 보면 이 평판이 예. 일단 조용하고 예. 소박하고 아하. 균형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 예. 그렇게 평가가 되시는데 좀 만만치 않은 인상이네요. 사계추위에 2005년도에 사법계획추진회 그 청와대에서 김선수 단장이 금성전화 거기 단장이 같이 있을 있었네. 때 파견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었죠. 예. 팀장이고 팀원으로서 한 2005년에서 2006년까지 1년간 거기 파견되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했지만은 검찰의 그 대변인처럼 하지는 않고 예. 전체적으로 그런 제도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관점에서 업무를 처리를 했다. 그래서 전형적인 검사다. 아하. 근데 뭐 이게 아주 뭐 개혁적이거나 이런 분은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분을 박균택 형사부장을 대검 형사부장을 검찰국장으로 임명을 했는가? 예. 그 함의에 대해서 좀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우선 2006년도에 예. 당시 문성우 검사가 그 검찰국장 된 이후로 11년 동안 호남 출신들은 이 자리에 못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대별되는 엘리트 검사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서 검사 인사를 좌지우지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검 형사부장 같은 경우는 한직은 아닌데 화려한 말 꽃보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 그 성실하게 일하는 형사부의 검사들도 적재적소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힌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아주 이 말씀을 우리 이재화 변호사가 취재한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검찰 요직에 네. 비정치 검사들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도 정치 검찰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검사하면은 우회전도 없고 좌회전도 없고 더군다나 뭐 후진은 더더군 없는 예. 직진만 하는 그런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강정호 때도 선수가 음주운전 때문에 차 얘기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참여정부 때도 이제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안희정 지금 충남지사를 뭐 가혹하게 수사해서 실형까지 살렸던 사람이거든요. 윤석열 검사가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사는 그냥 검사예요. 아. 이게 뭐 더더욱 의미가 있네요. 어느 뭐 정부에 지우치거나 뭐 어떤 뭐 그런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검사로서 수사할 게 있으면 하고 처벌할 게 있으면 하는 그런 뭐 검사 본인의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특검 때도 박영수 특검이 처음에 딱 내정이 되었을 때 박영수 특검이 뭐 저 황교안 총리를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박영수 특검이 최재근 민정수석하고도 친하고 우병우를 밑에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 이러니까 아니 이렇게 해갖고 이게 되겠어 하고 하루 정도 시간이 갔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딱 뽑자마자 아하. 국민들 여론이 그러면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국민들의 일반의 정서였거든요. 그만큼 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검사가 아니라 국민의 검사가 되어 있는 거죠. 직진만 하는 검사고 뭐 정치하고 관계없는 검사를 이렇게 봅니다. 예. 각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사. 우선은 이제 지난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도맡아서 수사팀장을 맡아서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호평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 이 얘기는 좋게 평가하면 또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동의하는 사항일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다 일장일단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있을 것 같고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정치 본연의 본질에 가까운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됐으니까 권력기관 세대 교체, 인물 교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수순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개혁 사실 긴 안목에서 보면 정권이 교체될 때
정권의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권력기관의 교체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 거의 매 정권 비슷하게 진행돼 왔다. 이런 부분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검찰개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검찰의 헤드를 교체하고 검찰을 쥐락펴락했던 그야말로 일부 세력을 쳐냄으로 인해서 어떤 여기서 일종의 어떤 그 시원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서민 대중을 위해서 거듭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말 체질을 틀을 바꾸는 작업이 더 중요한 일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권이라고 해서 마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존하고 있는 국회 협의를 구하는 이런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화 변호사님. 예. 10명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예. 오호. 무슨 이름요? 그 숫자석에 있었던 분들이요. 예. 사진과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예. 이러면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닌가요? 우선 뭐 지금 대검찰청하고 법무부하고 합동으로 22명의 특별감찰관을 22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안 자체가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달려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바뀌는데 여기에 있었던 뭐 파티를 했던 사람은 세상 바뀌는 줄 모르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책임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예. 더군다나 뭐 김영란법 등 뭐 형법에 위반이 있으면 이 부분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 그 수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 파동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 마지막 말하자면 자기들이 무사히 예. 수사가 끝났다는 예. 만세 부르는 파티였단 말이에요. 예. 그 1년에 이제 폭풍우는 다 지나갔다. 그렇죠. 아하.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숨 놓을 수도 있다. 예. 이러면서 자축 파티를 했던 거거든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근데 버전 없나요?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예. 정윤의 문건부터 그 파티까지 이 문제가 앞으로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들을 통으로 드러내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윤석열 검사장의 그 임명은 예. 앞으로 이런 수사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예. 사건 자체에 기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유죄를 끌어낸다 이런 얘기죠? 아니 재판에서 유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유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 벌 받은 사람도 당연히 유죄되는 거죠. 자, 네. 그런데 네. 궁금한 게 조국 교수, 이제 조국 수석이죠. 네. 조국 수석이 정윤의 문건을 들여다봐야겠다. 네. 근데 보니까 쭉 돌이켜보니까 2014년 11월 정윤의 문건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2015년 5월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네. 안태근 검찰국장, 네. 그 다음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네. 김수환 검찰총장이 그 이후에 다 인사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병우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김수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 조국 교수가 들어오자마자 아하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이 빠른 사람이죠. 네. 이게 그러면은 예. 지금 감찰이 시작돼서 예. 이분들이 그 일정하게 문제가 되고 다시 정윤의 문건을 봤는데 고의적으로 수사를 덮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수사 대상에 오고 그렇죠.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는 거죠. 사표 내고 나갔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니잖아요. 징계는 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렇죠. 그 형사 범죄에서 면책은 안 되는 거죠.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직무유기. 거죠. 예. 원래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안 한 거죠. 것은 예. 직무유기죠. 그리고 범죄 사실 덮은 건 무슨 그 증거 은닉 뭐 이런 건 증거 네. 뭐 이런 건 없나요? 증거인멸죄도 있죠. 증거인멸. 우리가 있는 한 못 빠져나갈 것 같기도 하고. 이미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뭐 현업에 있을 때에 그런 범죄 사실이 증명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면은 아마도 그것도 퇴직금과 관련된 이런 제 문제에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퇴직금은 이미 다 수령했을 거예요. 일시금으로요. 그래서 지금 아니, 뭐 수령한 거 반납하는 이런 제도 없어요? 자천돼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파면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표가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파면, 해직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퇴직금을 절반 수령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세금과 돈으로 그런 이상한 짓을 했으니 무슨 퇴직금을 줍니까? 그것도 국민의 돈인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면 예.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 사표 수리를 해주면 또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징계를 받으면요 변호사를 곧바로 개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 변호사 개업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봐주려면 사건이 발생하면 빨리 사표를 내라. 그럼 빨리 수리해버리면 형사처벌 받은 거나 징계처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도 수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데 예. 만약 이거로 처벌을 받는다든지 예. 그럼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 개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예. 그러면은 이걸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반납받나요? 그러면 이제 징계를 해야 되겠죠. 징계. 예. 예를 들어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그렇죠. 예. 그런 날이 올까요? 그거는 뭐 형사처벌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준 게 무슨 법에 걸리냐 또 이런 얘기들도 나니까 무슨 김영란법이냐 이게 뭐 뇌물이냐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영 기자가 취재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진 않고요. 예. 이제 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내부에서는 그럼 이 사안을 누가 유출했느냐? 예. 그래서 또 유출자에 대한 또 그 서로 지목을 하고 하는 이런 양상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왜냐면 하더라고요. 이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이제 그 특히 이제 아니 그분은 예, 양심적인 예. 내부 고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선에서 바깥 시선에서 본다면 예. 그 말씀 맞는 내부 거고 고발자고. 내부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예요? 결국 이 평지풍파의 원인 제공자가 되겠죠. 아니 네. 평지풍파를 일으켜야지 검찰이 개혁되는 거죠. 태풍이 오는 이유가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지 물이 깨끗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 바닷밑이 정화가 되고 그런 그렇습니다.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강한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본다? 그 시각이 독특하시네. 아니 이제 뭐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 꼬여요. 아까 말씀하신 태풍도 예. 태풍이 필요한 바닷가가 있고 필요 없는 바닷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제 그 자연 환경이니까 예. 알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요 지금 돈이 오가는 게 문제가 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돈이 오가는 게 드러났으면 돈이 오가는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죄를 물어야죠. 예. 자, 이재화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안택은 검찰국장 입장에서는 자기 조사할 것을 무마해 줬기 때문에 사후 뇌물 공여죄. 예. 그 다음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사후 뇌물수뢰죄. 사후. 예. 그 다음에 동시에 그렇죠. 돈을 어쨌든 공여죄 자기 되는 줬으니까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앞으로 검찰총장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예. 당신의 역할이 중요하니 나 좀 봐주시오. 사전 매수죄. 사전 수뢰죄. 매수죄가 아니고 수뢰죄. 사전 수뢰죄. 예. 그거 왜 자꾸 바뀌어요? 지난번에 매수죄라. 매수죄는 아니고요. 매수는 아니야. 아직. 매수는 선거법에 있는 거고. 사전 수뢰. 그러니까 뇌물 부분을 이제 수뢰라고. 뇌물죄로 그러는데 적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 다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예.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법전 찾으면 김영란법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때 읽는 것도 그러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예. 8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돈이라도 100만 원 이상에 받으면 처벌되고 딱 100만 원 아니에요, 근데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처벌되는데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의 직무 예. 두 번째는 그 중에 직무와 부분이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대가 관계가 없으면 옛날에는 뇌물죄가 안 되잖아요. 예. 그 중에 대가 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없으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예. 105만 원부터 처벌되는데 아니요, 100만 1원. 그렇죠. 처벌되는데 그 중에 대가 관계가 있어버리면 예.
대가관계에 있으면 100만 원 미만이어도 처벌되거든요. 아하, 이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어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문제가 사실상 정상적인 돈을 주고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아무런 거거든요. 이유가 없죠. 어쨌든 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본인들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허성무 비서관님. 네. 아주 이상한 사건이 터졌어요. 물론 내부 고발자의 정의로운 고발이었겠죠. 네. 뭐 내가 돈 조금 덜 받았다고 고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저긴 100만 원 주고 난 70만 원 줬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식의 문화나 또 이 검찰의 소위 주류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정치 검찰의 모습이 뭐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내부에 여러 검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한 검사가 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부 고발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구속시키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가 부르르 끓었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그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가 구속되면 검찰이 살고 우병우가 불구속되면 검찰이 죽는다. 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우병우가 불구속됨으로써 검찰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검찰은 그동안 이제 정치 검찰 내지는 주류 검찰이라 했던 일부에 지금 정치 검찰, 예. 일부에 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기소할 때 다시 특수본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특수본으로 넘어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에서 했던 수사 내용을 오히려 빼고 청구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오히려 불구속되기를 바라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라면서 한 청구가 아닌가 할 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예. 제가 잠시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발언을 좀 잘못했는데요. 빨리 신속하게 수정을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뇌물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김영란법이 필요한 것은 100만 원을 넘어서서 주고받는 거는 직무 관련성이 필요 없이 처벌하도록 돼 있고 아하. 또 직무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대가 관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성으로 100만 원 미만을 받더라도 이거는 대가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로 처벌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김영란법은 대가관계와 무관하게 예. 금품을 수수해서 적정 금액 이상 아까 그 1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 100만 원 뭐 사실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은 제일 중요한 거는 대가와 무관하게 뭔가 이해관계를 얽힐 수 있는 관계에 설정돼 있으면 무조건 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서로 뭔가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이해를 더 얹어주거나 빼거나 하는 이런 관계가 설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법조문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들 뇌물로 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몇 분 동안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예. 둘 다 예.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니까요. 그렇죠. 안태근 국장이 서울지검 검사들에게 준 것은 사후 뇌물 수뢰. 사무 뇌물 공여죄가 되는 뇌물 거고 공여죄가 돈 받은 되고, 사람 수뢰죄 수뢰죄가 공범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영렬 검사장이 이야기했던 거는 그냥 통상적인 그러니까 사전 수뢰죄는 예. 수뢰 공여죄하고 수뢰죄는 그냥 통상적으로 뇌물죄라 그러거든요. 뇌물죄. 뇌물의 공여죄가 뇌물 공여죄가 되는 거고 이영렬. 안태근 국장과 형사 그 과장 예. 그 과장금 두 예. 명은 수뢰죄가 되는 거죠. 예, 수뢰죄. 네. 사후 뇌물 수뢰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을 논할 때가 아니네, 뇌물죄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김영란죄는 보충적인 거죠. 예. 뇌물죄가 안 되더라도 부정한 돈을 받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선고하는 허성무 겁니다. 비서관님. 네네. 자, 이 검찰에서 운영했던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던 돈이다. 네네. 라고 추정하는 이제 언론들도 일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도 개혁을 하고, 그다음 국정원도 개혁을 하고, 이런 등등의 함의가 담겨 있는 게 이 정도 총무비서관을 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 자신의 40년 집사를 총무비서관, 그렇죠. 어느 정권이든 뭐 그다음 가장 박근혜 정권은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래서 돈 갖고 검은 돈의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들이거든요. 예. 이번에 총무비서관의 삼철이 중에 하나인 예. 양정철 총무비서관 가냐라고 하는 것도 언론의 관심사항이었는데 본인이
고사했잖아요. 그렇죠. 하마평에 잠시 올랐는데. 예, 이선후퇴 했는데 이 정도 그분은 전문적인 행정, 예산, 재정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기재부 공무원이고요. 예. 이제 경남 합천에 있는 합천 종고를 나오고 그 창원에 있는 창원대학 행정학과를 나와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예. 기재부에서 근무했는데 이제 고시 출신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조금 뭐 시체말로 조금 알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얼마나 거기서 열심히 하고 성실히 근무했는지 어쨌든 뭐 잘 견뎌냈고 예. 지금은 뭐 1급 비서관, 사실 총무비서관은 말이 비서관인지 총무수석이나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총무수석이었는데 비서관으로 격하가 됐던 게 언젠가 하면은 그 김영삼 정부 때 홍인길 수석이 무슨 그때 비서관이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저는 이제 민원제도 혁신 비서관을 예. 했는데요. 그때 이제 뭐 그 사고가 터지면서 이제 권한이 너무 세다 해서 이제 비서관으로 격하했던 거고, 근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제 이런 사람을 넣은 거는 그런 과거에 약간은 뭐 어두운 부분을 걷어내고 정말로 이제 밝고 제대로 된 건강한 그런 자금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예. 분명한 의지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국가 부처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이제 주요 권력기관에만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예. 이참에 아예 그냥 특수활동비를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검찰, 국정원, 뭐 저 청와대 이렇게 다 있는데 예.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수활동비를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도 없어야 돼요. 아니 국정원 같은 경우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예, 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휴민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샘물교회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 클로징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요, 처음 매를 들 때, 그러니까 언제냐면 아이가 첫 번째 도둑질을 했을 때, 첫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입니다. 검찰의 중요 요직에 있으면서 마음껏 특수활동비에 손을 댔고, 마음껏 부정한 짓을 했고, 그리고 마음껏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게 매를 드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를 드는 길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를 든 당사자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부정한 세력을 어떻게 치줘야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윤 검사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본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중앙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품격시대가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입니다. 일부에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일부에서요? 네. 예. 일부에서 누구 변호하느라고 힘들었죠? 아니, 정우택?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 맞는 얘기죠.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화 변호사. 예. 서초동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재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왜 서초동 저승사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진 않을까요? 연락 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승사자에게 칼자를 쥐어줘야 되는데. 자,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예, 반갑습니다. 예. 막 떨리시죠? 가슴이요? 아니요? 그래. 몸이. 왜요? 저승사자 옆에 앉아있어요. 친구의 친구라서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요? 두 분이 학번이 같아요? 갑장입니다. 오. 63년생 갑장이. 그럼 저보다 17년 선배들이시네, 다. 아주 신속해요, 김 기자님. 그렇습니다. 일단 하기도 전에 예측 가능한 길을 쭉쭉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출신 윤석열 대전구검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동시에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 인사했습니다. 이번 인사 조치는 법무부와 검찰지휘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새 정부 검찰개혁 움직임의 신호탄이 된 돈봉투 만찬 파문에 대한 감찰이 본격화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만찬에서 오간 돈의 성격과 출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또한 폭넓게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수도 검찰 내부의 패단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대전 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사가 23기인데 23기 선배 기수들도 여러 명한테 통화를 해봤고 예. 그 후배들 특히 평검사 이영렬 검사는 몇 기인가요, 연수원? 그 18기죠. 18기요. 그러니까 우병우 한 해 위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23기니까 예. 기수 다섯 기수를 파괴를 한 예. 거죠. 예, 평검사들에게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환호를 하고. 아, 그 선배 검사들도요? 예, 선배 아니, 기수에서? 몇 평검사들. 평검사. 예. 평검사들이 그렇게 환호를 한 이유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자기 검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 2012년 네. 이후 5년 동안 외곽을 떠돌면서 예. 풍찬 노숙하는 예. 그러다가 지난번 특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고 그러나 그 지위를 인정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지위까지 인정받은. 그러니까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평검사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라는 정의롭게 살면 거예요. 반드시 그에 응당한 대가는 돌아온다. 그렇죠. 이제 대신 이제 선배 그리고 기수 문화에 예. 길들여 있던 사람들은 지금 퇴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싶으면 벗으면 되죠. 왜 그걸 그러니까 고민해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검찰 주류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바람이 워낙 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불길을 당기는 사건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예, 한겨레- 방아쇠를 당겼다. 예, 방아쇠를 당겼죠. 그 검찰국장과 중앙지검장이 식사 자리를 하면서 소위 뭐 특별 활동비인가 뭐 하는 예. 뭐 특수활동비인가 하는 좀 부러웠죠. 영수증이 없는 돈을 서로 주고받으며 예. 화기애애하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분을 사게 된 거죠. 근데 공분을 사게 된 이후에 그 처리 과정이 또 단호하고 또 빠르게 진행됐다는 부분 뭐 굉장히 평가할 만한데요. 예. 다만 이제 저는 그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어쨌든 자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밑에서 그 대통령을 그 지원하는 민정수석이 아닐까 싶은데 민정수석이 지금과 같은 그 대결 구도가 과연 능사인가는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검찰이란 조직은 그 오래되고 거대한 조직임에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검찰을 우리가 견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견제받는 어떤 조직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칫 이것이 이제 대립이나 어떤 좀 시원하게 만드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좀 엉켜요, 근데 자꾸. 예, 그렇습니다. 좀 뭔가 시원하지 않게 좀 엉켜요, 계속. 그렇습니까? 예. 예. 일부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자 변호사님. 예.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면 눈에 그 사소한 역시 일이 호랑이 눈이 돼요. 정의의 문제에서 예. 힘이 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소한 눈인데 네, 그렇죠. 검찰 개혁 얘기하면 호랑이 눈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이 원포인트 인사잖아요. 예. 저는 평가를 하면 100점짜리 인사다. 아하. 그 검찰 개혁은 뭐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지만은 결국 인적 청산도 중요하죠. 인사의 문제거든요. 인사의 문제인데 한마디로 평가하면 검찰 주류의 교체다. 교체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검찰도 벌써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셀레리맨화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의관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풍토였었는데 제가 오늘 취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23기